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아침 투자를 책임질 어, 빅터 전문가입니다. 굿모닝 성공 투자 두 번째 시간이고요. 이번 시간은 돌아올 때 교육보다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장 줘야 될 종목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종목들을 들고 찾아와 봤습니다. 네, 저는 팍스경제TV 주라벨의 게릴라식으로 출연 중에 있고요. 아침 굿모닝 성공투자 매주 목요일 좀 찾아뵙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요. 앞으로 좀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면 더욱더 좋은 종목들을 발굴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국내 주식을 한 70% 운영 중에 있고요. 안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줄여볼까? 네, 국내 주식은 70% 정도 운영 중이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하락장이나 도정 장세 혹은 변동성 장세가 심하지 않을 때, 박스권 장세일 때 파생 상품으로 30%를 운용해서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로 여러분들에게 안정적인 수익, 제가 여기에 최강 수익이라고 언급을 해놨지만 결론은 시장에서의 살아남는 방법은 안정적으로 그리고 롱런 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이 최강 수익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런 타이틀을 걸어봤습니다. 네, 지금 아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시고 계신데요. 일단 노란 톡방, 여기 하단 티커에 보이시는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더 자세한 정보, 아침 시황부터 장중 실시간 리딩까지 해드리니까 일단은 많이 참여를 해주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이게 지난 화요일 마감 증시 마감한 일정을 지수를 좀 언급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점 녹화 방송이라는 점을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미국 그 제조업 지표 PMI 지표 발표가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는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죠. 그래가지고 경제 지표에 대한 전망은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코로나 이 신규 확진자들이 점진적으로 줄고 있다. 네. 미국 시장은 미국 실물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라고 감안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는 이제 경기 회복을 의미하는데 아무래도 좀 더뎠어요. 무려 14개월이나 걸렸죠. 신규 확진자를 최저 수준으로 낮추는데 14개월이나 걸렸습니다. 이에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오늘 일자 기준 6월 2일 기준으로 600명대를 다시 돌파를 했어요. 네. 400명대에서 그죠? 400명대에서 600명대. 아직 안전하기에는 이르지 않나 그런 시기를 가지고 있지만 또 백신에 대한 내용을 언급 안 할 수가 없죠. 예. 미국이 우리나라를 아시아 백신 허브로 이렇게 유통 허브로 이렇게 조성을 하고 또 이제 mRNA 유전자 인체공학 방식을 통한 그런 mRNA 방식을 기술 이전을 거의 가까이 하게끔 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확보해 줬으니까요. 우리나라도 아무래도 그런 좋은 기대감에 그리고 경기 회복감 그리고 종식에 대한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밤에 여기 여기 원유 감산에 대한 내용이 있었죠. 예. 산유국과 비산유국 간의 원유 감산 합의의 합의점을 찾아서 이제 720만 배럴, 그러니까 720만 배럴에서 580만 배럴로 감소하는 그런 추세를 가져가고 있고요. 안 그래도 지금 유가 자체가 67불로 되어 있는데 현재 6월 2일 기준으로는 68불, 네, 68불을 돌파를 했습니다. 지금 다시 68불. 그래가지고 이런 원자재에 대한 가격, 그러니까 공급량을 더 줄인다는 것은 가격 상승 요인을 지속 유지한다라는 기조를 말합니다. 예.
원자재 그리고 이제 금속 업종, 여타 이제 구리, 은, 뭐 플래티늄, 뭐 팔라디움, 뭐 이런 원자재 가격들이 아직도 이런 형태를 그리고 있어요. 상승 이후 가격 조정을 크게 주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 재차 상승하는 그런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을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그 차트만 봤을 때는 기술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런 시사적인 면을 봤을 때는 원유 감산 합의에 따른 저기 유가의 그 고공 행진 지속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글로벌 증시를 해석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나라 시장하고 이제 동조화 현상, 그러니까 리커플링 장세라고도 하죠. 네, 미국 증시와 우리 국내 증시 또한 크게 다를 바가 없으나 이제 뭐 이제 거래 대금 자체는 비교가 많이 되다 보니까 뭐 그 캐파를 뭐 비교한다기보다는 이런 연관성, 정책에 대한 연관성과 또 미국이 우리나라를 주요하게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잖아요. 네, 우리 중동아시아 국가 중에서 우리 한국, 일본을 제외한 뭐 중국이라든가 뭐 러시아라든가 이제 미국으로선 잠재적 적대 국가들이죠. 이제 뭐 중국이라든가 중국과는 이제 미중 갈등이 있고 뭐 이란이나 뭐 또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핵에 대한 내용들이 또 빠질 수가 없겠죠. 그런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리스크적인 요인이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꼭 우방적이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뭐 북한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에 대한 또 이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또 분단 유일 국가죠, 우리나라가. 좀 가슴이 아픈데 일단 이런 얘기들은 뭐 나중에 또 이제 실시간 미디어 방송을 통해서 하거나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 서론이 길었습니다. 자, 그래서 핫했던 종목이 뭐고 미 증시는 간밤에 핫했던 종목이 뭐고 약세였던 종목이 뭐냐 이렇게 구분을 해봤고요. 이제 에너지 원자재에 대한 가격 상승 모멘텀은 여전하다. 예, 여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고 이 은행 업종이나 이제 부동산 업종들 지금 저기 미국이 또 이제 부동산 역대 주택가격 지수가 최고치를 지금 도달하고 또 돌파하고 있는 그런 추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잠시 뒤에 S&P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츠 섹터가 굉장히 지금 핫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 이제 인프라 투자에 대한 내용이죠. 인프라 투자에 대한 이런 지속적인 모멘텀, 이제 기대감과 실제로 이제 수주가 이루어지고 있고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산업재 그리고 건설 업종 이런 업종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계속 한번 볼게요. 자, 그리고 지도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에너지 업종들, 그죠? 에너지 업종들하고 잘 안 보이시나요? 조금 더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네, 에너지 업종들하고 네, 죄송합니다. 에너지 업종 그리고 이런 원자재 업종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강세가 뚜렷하게 나왔습니다. 자, 이 초록색이 무슨 뜻을 의미하냐? 이제 서양에서는 이제 초록색이나 파란색을 양의 기운으로 표시를 하고요. 빨간색을 음의 기운으로 표현하니까 우리 동양에서 보는 캔들 차트나 이런 색상을 반대로 보시면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업종들 에너지 업종 그리고 부동산 관련 업종 그리고 원자재에 대한 업종 뭐 이런 업종들이 강세를 보였고 또 이게 건설 업종 산업재 업종들 이런 업종들이 큰 강세를 보였고 이제 개별적으로 보면 이제 이런 은행 업종들이나 캐피탈 마켓들 이제 이런 업종들도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렇게 6월달 첫날을 시작을 했는데요. 네, 나머지 이제 기술주들이나 이런 메디컬 업종들, 헬스케어 업종들은 약세를 보였다. 그리고 식자재 보시면은
투자자 업종 또한 큰 모멘텀을 보였던 것에 비해 5월 달에는 큰 모멘텀을 보였으나 지금은 현재 잠시 조정 장세, 일정 차익 매물이 나왔다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자, S&P 전일 시장 지도를 봤고요. 자, 계속해서 보면은 자, 미 국채 금리와 10년물 국채 금리와 코스피 지수 그리고 지난 2020년도부터 21년 3월까지 있었던 FOMC에 대한 내용들을 중첩해서 봤을 때 요즘 자산 매입 축소, 테이퍼링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뉴스에도 나오고 인터넷에도 나오고 뉴스에도 나오고 어디 안 나오는 것이 없어요. 그죠? 예, 그러나 지금 이제 돌이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양적 완화, 무제한적 양적 완화를 실행해 왔을 때는 지속적인 상승 탄력을 받아왔으나 지금 최근은 어때요? 예, 1월 달 이후에 고점을 형성한 이후 기술주들은 일단 실망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 것은 이제 뭐 바이든 당선 이후 블루 웨이브가 실현되고 나서 뭐 이제 이렇게들 얘기하죠. 증세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대기업들, 빅테크들이 빅테크들 기업에 투자했던 그런 투자자들이 차익 매물을 대량으로 내려온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암시하는 부분도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일단 뭐 단기적인 차익 매물로 보는 것은 좀 어렵고 이런 지난 한 1년간을 돌이켜 봤을 때 우상향하고 있던 차트가 잠시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라는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반면에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지금 견고하게 상승 모멘텀을 유지해주고 있어요. 예, 미국 기술주들 그리고 아시아 증시 뭐 그리고 아시아 증시 중에서도 이제 중국 이제 차이나 지수나 혹은 홍콩의 뭐 항생 지수 같은 경우에는 하락세가 좀 쐐기가 강했는데 우리 증시 어때요 지금? 예, 상승 이후에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다. 예, 이게 코스피 지수거든요. 네, 코스피 지수가 이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 예, 여기 코스피 지수인데요. 아주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그 국채 수익률, 10년물 국채 금리 수익률이 이제 지금 1.6% 정도를 도달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앞으로 좀 더 상승할 여력은 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당연히 있습니다. 왜? 그간 미국이 풀었던 자산들에 대해서 너무 급격하게 풀긴 했어요. 무제한적 양적 완화를 하면서 이제 잠시 뒤에 이제 미 재무부 현금 보유에 대한 추이를 볼 텐데 계속 시중에 자금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국채 매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가 상승률은 올라가고 있고 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크다라는 것이 미국 시장에 아직까지 숙제로 남아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연준이 이번에 어떻게 해석하느냐 FOMC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6월 15일에서 16일 날 아주 중요합니다. 6월 중순이죠. 네, 6월의 중순 시점에 가장 중요한 의제가 논의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이 내용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 우리 코스피 증시 또한 큰 상승 모멘텀을 일으켰으니까 그간 이제 상승 모멘텀에 의한 대폭락이 올 수는 있으나 그런 낙폭 자체가 크게 보일 것으로 있진 않다. 오히려 외인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순매도세를 한 1월 달부터 여지없이 보여왔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6월 달에 외인들의 순매수로 돌아서는 경향이 클 수도 있어요. 왜? 미국과의 환율 문제도 있고요. 그죠? 환율 가격이 더 상승을 하게 될 수도 있으면 예, 그런 가설의 시나리오를 들고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게 되면 오히려 이 미 증시와 비트코인 시장에 있던 그런 유동성이 이제 국내 코스피 지수로 한 번 더 와서 크게 탄력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설의 시나리오를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가지고는 있습니다. 네, 뒤에서 지금 계속 좀 이제 글로벌 브리핑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고요. 잠시 쉬었다가 오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원자재에 대한 가격 상승 모멘텀과 그리고 글로벌 미 증시에서 대표적인 기술주로 뽑히는 나스닥 지수 그리고 비트코인 이제 가상 시장에 대해서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예, 비트코인에 대한 시장의 그 그래프를 가져와 봤습니다. 네, 최근 이제 한 3개월간의 차트를 가져와 봤고요. 한 1개월이네요. 자, 지금 크게 보시면은 비트코인 변동폭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나죠? 예, 엄청납니다. 보이시나요? 예. 자, 여기 먼저 범례를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검은색 선 차트는 구리, 그리고 파란색은 나스닥 100, 그리고 마지막 빨간색은 비트코인 이제 라인 차트인데요. 변동폭이 어마무시합니다. 그죠? 예, 장난 아니에요. 예. 그리고 낙폭을 보여줄 때도 비트코인이 엄청난 변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게 비교 차트라서 이렇게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계속해서 보시면, 자, 기술주들이 하락했다고 하는데, 그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뭐 모멘텀을 크게 보인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거래대금 자체가 줄었다고만 하면 또 모르겠어요. 근데 기술주들에 대한 실망 매물이다. 제 기술주들은 끝났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예, 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구리 차트가 하단 매물을 돌파해주고, 그 다음 상단 매물을 그려주고 있는 모습. 네. 그리고 암시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계단식 상승을 일으켜주고 있고, 지금 경기 사이클적으로 봤을 때 한 번 더 튀어줄 수 있다. 왜? 전기차 시장에 대한 내용을 빼놓을 수가 없죠. 예. 전기차 시장에 대한 내용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 전기차 2차 전지 배터리나 뭐 그 외에 이제 부품에 대한 원자재 중에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철강도 있겠지만 물론 이제 구리가 또 전선의 필수적인 요소로 재료로 쓰이잖아요. 예. 이런 일상적인 면으로만 접근해 봤을 때도 충분히 구리 관련주 그리고 구리 가격에 대한 상승 요인이 아직도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나스닥 기술주는 어때요, 지금? 네. 그냥 이 구리와 비트코인 사이에서 횡보를 하고 있다라는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이 비트코인 가상 시장을 이렇게 제가 중첩해서 보는 이유가 뭐냐.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그런 유동성 자금이, 이런 원자재나, 위험지수, 이제 주식시장이라고들 하죠. 주식시장에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가늠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많은 증권사 이제 해서 리포터나 애널리스트 분들이 얘기하는 것도 있고 이제 해외 주요 이제 대형 헤지 펀드사나 주요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이 해석하기 나름인데요. 해석하기에 굉장히 많은 의견이 많이 분분함에도 불구하고 저도 또한 이 유동성이 한 번 더 이제 주식시장으로 넘어올 수 있다라는 사이클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비트코인은 채굴이 최초에 이제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 09년도 때부터 09년대 때부터 이제 10분당 채굴량이 50코인이 됐었습니다. 50코인이 됐었는데 이게 지금 4년에 한 번마다 4년에 한 번마다 반감기라고 해요. 그걸 이제 점점점 줄어요. 지금 줄어가지고 2050년도 경에는 비트코인 채굴량이 아예 없어지고 이제 소멸된다라는 메시지가 아주 가상 자산 시장에서 여지없이 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21년 이제 가상 자산 시장에 대략적인 이제 반감기 시즌이 끝났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량의 차익 매물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락폭이 엄청나죠. 하락폭이 엄청납니다. 그 다음 반등도 셌어요. 그러나 지금 가격은 어떻다? 수렴하고 있다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몰라요. 혹시 내일 또 이제 큰
메이저급 세력이 뭐 이제 비트코인 시장에 다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은 여전히 남아 있지만 저는 아무래도 주식 시장에 좀 더 가능성을 두고 있습니다.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네, 이거 앞전에 제가 뭐 미 재무부에 대한 현금 보유에 대해서 브리핑을 드리겠다 했잖아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동글뱅이 쳐놓은 자리가 양적 완화를 해놓은 기간입니다. 기간. 네. 무제한적 양적 완화라고 하죠. 이제 QE라고도 표현하는데 퀀티테이티브 이징이라고. 양적 완화 그간 이제 과거 행해왔던 미 연준의 양적 완화는 이제 단계별로 양적 완화를 했었는데 이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좀 이례적인 무제한적 양적 완화 플렉스한 돈풀기에 나서겠다라는 연준의 발언에 나서면서 그 유동성이 일단 그 유동성이 재무부로 일단 유입이 됐고 이제 1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시중에 자금이 풀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여전히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 5월 26일 기준으로도 여전히 많이 남아 있고요. 점진적으로 2030년도 때까지 자금을 지속적으로 풀긴 하겠으나 이제 급격하게 너무 많이 풀었던 이 자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예, 좀 제가 봤을 때 너무 이른 시기지 않나. 네. 미 연준은 23년까지 자산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2022년까지는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 자체가 저는 없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근데 이 시장 참여자들이 오히려 이런 형태를 바꾸고 있죠. 연준의 방향성대로 가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장단기 국채 금리가 굉장히 많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요. 안정적인 채권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손실을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변동성이 커진 채권 시장이기에 더욱이 오히려 지금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는 우상향 추세를 보이고 있는 주식 시장에 더 참여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재무부 현금 보유 추이를 보시면 무제한적 양적 완화를 한 이후 지속적으로 미 실업률에 대한 불안감에 실업 지급 수당 그리고 고용 회복을 위한 그런 내용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실업 수당 건수를 굉장히 많이 시중에 자금 조달을 했습니다. 재무부에서. 이 외에도 뭐 많아요. 뭐 인프라 투자의 건도 이제 조금은 비중이 실려 있고요. 그러나 이제 대부분의 이 현금 흐름은 실업률, 고용 회복, 실업률 하락과 고용 회복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쏟았습니다. 뭐 그 중에서도 이제 자녀 정책에 대해서도 돈을 많이 풀었고요. 그리고 부동산 정책에도 많이 풀었지만 아무래도 일자리가 제일 중요하니까 일자리를 잃었던 사람들이 작년에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재무부 현금 보유 추이를 보시면 경기 회복에 힘쓰고 있다라는 것을 결론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지금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이런 내용을 암시를 한다는 것은 경기 회복을 의미하고요. 그에 반해서 미국 증시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오히려 폭등을 했죠. 이제 지금 신고가를 계속 맴돌고 있는데 기술주들에 대한 박앤셀 구간이다. 반면에 저는 그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고 S&P 500이나 다우존스 산업지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상승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다. 그에 커플링 돼서 코스피 지수도 같이 함께 상승하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큰 그림을 보고 작은 그림을 맞춰라 라는 의미에서 일단 글로벌 증시에 대한 브리핑을 해드렸는데요. 너무 추상적이다 보니까 이제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냐 라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 국내 증시에 엮어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큰 그림 보고 작은 그림 보라. 뭐 우더르신들 기성세에 대해서도 많이들 얘기하시고 저 또한 이 내용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해봤어요. 예, 네 가지로 구분해봤고, 최근 이제 핫했던 트렌드, 이제 이 엔젤 산업에 대해서 지금 다시 두각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중국의 3자녀 수용 정책이 월요일 날 장 마감 이후에 언급이 됐었죠. 그래가지고 그 관련주들과 계절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을 좀 엮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종목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박앤세일 구간이다. 기술주들에 대한 부진, 나스닥 100 지수에 대한 기술주들에 대한 부진과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온 그런 부분, 테슬라, 그리고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을 작년에 엄청 주도해서 끌었었죠. 그에 비해서 이제 포드와 이제 우리나라 국내 기업, 현대, 기아차들도 뛰어들었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 국내 전기 관련 수혜주들 한번 보겠는데, 그중 이제 소외됐던 자동차 전자 부품과 반도체에 대한, 반도체가 지금 많이 조정 장세를 보여줬죠. 반도체에 대한 내용들 관련주들로 가져와 봤고요. 네. 그리고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역시나 경기 회복을 선행하고 있다. 주식시장에서 이미 선행을 하고 있다. 네, 그 중에서 항공업종을 좀 더 보겠습니다. 저는 카지노나 여행업종도 지금 계속적으로 상승 여력을 보이고 있죠. 하지만 아직 좀 조정 상태에서 이제 상승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리려고 하고, 마지막으로 원자재, 그리고 친환경 그린 뉴딜 정책에 적합한 그런 수소 관련 업종 하나 들고 와봤습니다. 자, 중국의 세자녀 정책 허용. 사실 중국은 인구수가 너무 많아서 우리나라와 좀 상반되는 입장이었죠. 예.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인구 감소로 인해서 저출산 장려 정책에 대한 부양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아직 큰, 어, 큰 활약은 못 보이고 있죠. 근데 중국은 오히려 과포화된 인구수에 대비해서 한 자녀 또 이제 두 자녀까지만 인정을 해줬었는데, 뭐 중국의 세자녀 정책이 허용되면서 우리 국내 증시에 중국 수출 기대주로 보였던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전일 뭐 보시면 뭐 저기 오가닉 티 코스메틱 화장품 업종도 있었고요. 뭐 아가방 컴퍼니도 있었고 엔젤 산업주들. 근데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은 이 엔젤 산업과 함께 엮어서 의류 산업으로 재료를 좀 중첩해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엔젤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단기적인 차익 매물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의류 산업 업종 이런 효성 TNC 같은 종목을 가져와 봤습니다. 효성 TNC 이 종목을 제가 전일 주라벨에서도 언급을 해드렸죠. 주라벨에서도 언급을 해드렸는데 힌트만 드렸었고 오늘 아침 오픈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주가가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렴 구간이 있습니다. 이런 수렴 구간이 있어요. 저점은 높아지고 있고 고점은 낮아지고 있는 이런 삼각 수렴 형태를 나타내고 있고, 보려고 하는 방향은 상당히 크다. 왜? 실적 추이도 있고요. 2분기까지 이미 이제 실적이 다 이제 마감이 돼서 어느 정도 선 반영이 되었었는데 차익 매물이 나오긴 했죠.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계절 수혜를 볼 수 있는 또 탄력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스판덱스, 이 효성 TNC라는 기업이 스판덱스, 그리고 섬유 사업 부문 중 뭐 나일론, 그리고 또 뭐 폴리에스테르, 이런 얇은 재질, 이런 우리 여름에도 더우면은 쿨링한 그런 의류 업종들 많이 찾잖아요. 그 주도주입니다. 여러분들 뭐 이 종목 외에 제가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이 종목 외에 시총이 좀 낮아서 널뛰기가 좀 심하지만 아무튼 계절 수혜를 또 볼 수 있는 종목들 가격 전략까지 보여드릴 테니까 지금 일단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아침부터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효정 TNC 이 종목 섬유사업부문 중 이제 계절 수혜를 탈 수 있는 탄력적인 종목이다라고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잠시 쉬었다가
잠시 쉬었다가 다시 계속적으로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벌써 어느덧 마지막 시간인데,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신 분들은 오늘 장전부터 브리핑을 계속 해드릴 텐데, 일단 계속해서 한번 브리핑을 해볼게요. 앞전에 이제 엔젤 사업과 관련해서 의료 사업 중에서도, 이제 섬유 사업 부문 중 세계 1위 기업인 효성 TNC를 말씀을 드렸죠. 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주가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추천드린 이유는 실적과 계절의 탄력을 받아서 한 번 더 상승 모멘텀을 줄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수익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을 드렸었는데요. 자, 이번에 두 번째입니다. 자, 박앤세일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봤어요. 예, 박앤세일. 자, 매수 타점이다. 매수가 유효한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장 부품에 대한 하락 추세가 1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되어 왔어요. 그러나 지금 어떠냐? 지금 어떤가요? 저점을 잘 다져줬죠. 어느 정도 저점을 6만 원권에서 다져줬습니다. 이 종목 만도라는 종목이고요. 자동차 이제 전장 부품에 대한 전반적인 부품들을 생산 납품을 합니다. 현대기아차에도 하고 해외에도 이제 수주를 하고 있고요. 폭스바겐에도 하고 있죠. 자동차 안전 시스템에 대한 이제 조향 장치나 자동 주차 시스템, 요즘 또 오토파킹 스마트 시스템 이제 해서 이런 자동 주차 시스템이나 하이브리드 또 자동차를 배제할 수 없죠. 우리가 지금 당장 한 가구당 전기 자동차를 모두 전환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자재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휘발유나 석유로 운용할 수 있는 자동차와 전기로 운용하는 그런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아직 존재하는데요. 이런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적용이 되는 회생 제동 시스템 등 그런 것들을 주 사업을 하고 있고, 전장 부품이나 전기차 보조금 수혜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가는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예. 선반영이 안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느 정도 이 종목은 실적 주도로 이번 3분기 때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감히 언급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1분기 호실적에 이미 이런 큰 상승 모멘텀을 보여줬었어요. 1분기에 이미 좋을 것이다 라고 해서 작년 12월 달에 미친 듯이 폭등을 했습니다. 그 이후 어땠어요? 호실적에 팔았습니다. 호실적에 기관, 개인, 외인들 다 팔았습니다. 다 팔았고, 지금 매물대는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기관들이나 외인들이 있다. 개인들은 오히려 차익 매물을 차익 매물을 많이 내놓았었죠. 그래가지고 이 종목 유망하게 보고 있다. 이미 탄력을 받고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3%대 이상 상승을 했었는데 다시 하락세로 전환을 했네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좋습니다. 박앤세일 구간이다 라고 저는 언급을 드리고 싶고요. 정리하자면 내수 경제 및 지속적인 상승 모멘텀을 일으킬 수 있는 실적 수혜 종목이다 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박앤세일 두 번째 종목 가져와 봤는데요. 네. 지금 식자재 종목이나 이런 식음료 종목들 미친 듯이 상승했습니다. 그죠? 롯데, 칠성, 롯데에 대한 일단 전반적인 내용, 그리고 CJ 시푸드, 사조 시푸드 이런 내용 관련 업종들이 굉장히 많은 상승 모멘텀을 보여줬는데 이 보혜 양조라는 종목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 지역에 대한 전남이나 이제 광주 지역에 주력으로 음료를 생산 판매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여타 식음료 종목들에 비해서 상승 모멘텀이 한 번은 보여줬어요. 이렇게 4월달에 한 번 보여줬죠. 한 번 보여줬으나 차익 매물이 어느 정도 많이 나왔다.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위험한 구간이기도 합니다. 왜? 조정을 50% 정도 주고 이제 다시 반등을 해줘야 되는 그런 모멘텀을 보여줬어야 했는데, 네, 너무 많이 빠졌죠. 그리고 이 박스권을 형성해주고 있고요. 네, 반면에 식음료 이제 주도주들은 미친 듯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왜 이 종목 아직 못 가고 있을까?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순환매에 결국엔 한 번쯤 대량 물량이 유입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다. 예. 그리고 시총이 어느 정도 한 1,500억 이상 정도 되고 있고, 예. 그에 따라서 한 번의 상승 여력을 더 보여줄 수 있다. 여러분들에게 단기적인 모멘텀으로라도 크게 수익을 내줄 수 있는 종목이다. 라는 메리트 있는 가격이 와 있기 때문에 추천을 감히 드리는 거고요. 막 고점에 들어가라 뭐 이런 종목들 저는 절대 없습니다. 예. 물론 아까 저기 효성 TNC처럼 이미 비싼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조정 장세에 들어와 있는 종목들을 추천을 해드리긴 해요. 예. 저도 함께 같이 노란 톡방에서 갈 거니까요. 이런 보유양조 종목 들어간다 한들 가격 전략 또한 필요하시잖아요. 노란 톡방 들어오세요.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앞전에 얘기했던 그런 글로벌 브리핑에 대한 내용들을 백테스팅 해드리면서 지속적으로 향후 전망을, 우리 국내 증시 향후 전망을 어떻게 해석해 나갈 것인가, 그런 것들 부분 계속 브리핑 지속해드리니까요. 일단 노란 톡방 들어오세요. 네. 그러면 저와 함께하면 뭐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마지막은 아니고요. 계속 볼 종목들 많죠. 자, 전자부품의 필수 재료다. 필수 재료 종목보다 구리 종목이 있다. 쿠퍼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후퍼라고도 하죠. 네. 그 중에 우리 국내 관련 종목을 언급드리고 싶은 것이 LS라는 종목입니다. LS. 자, 우리 국내 구리가, 자, 구리 자체가 최근 1만 달러를 유지하고 있지만 1만 달러네. 자, 톤당 굉장히 높은 가격 형성을 하고 있죠. 앞전에 제가 차트를 보여드렸잖아요. 뭐 나스닥 100과 구리와 비트코인에 대해서 중첩 비교를 해드렸었는데, 구리를 원자재에 대한 이제 주력 상품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과거에는 이제 안전자산이라 하면은 골드로 취급을 했었는데, 그죠? 골드보다는 이제 하반기에는 구리 가격을 주시해라. 거기에 이제 전기 제품의 필수 원자재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전기 전선에도 포함이 되고 있고요. 뭐 그거 여타뿐만 아니라 우리 전자 부품이라는 게 이제 필수품이에요. 핸드폰, 컴퓨터, 뭐 그리고 전기차, 이런 수요가 계속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제 이런 종목들은 보시면 조정 장세에 많이 들어왔었죠. 예. 그러나 다시 반등해주고 있고 단기적으로 차익 매물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오늘 다시 반등을 해주고 있고요. 예. 늦었다, 지금이라도 늦었다,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알았으니까 시작이 반입니다. 여러분, 가격 전략은 제가 노란 톡방에서 드릴게요. 예. 자, 이 기업 LS 전선과 뭐 LS 니코 재련에 대한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두 계열사의 주력 상품이 바로 구리 제품입니다. 그리고 전선 업체라고 보셔도 무관합니다. 예. 납품 계약을 할 때 원자재 시세와 가격 판매 가격이 굉장히 이제 커플링 장세로 많이 작용을 하거든요. 네.
구리 가격만 올라가도 이제 판매 가격이 같이 올라가 버리니까 구리 시세가 올라가니까 판매가 같이 올라가 버리는 그런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구리 상승 가격에 수혜 주다라고 볼 수 있고, 자 최근 구리 가격이 주춤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상승 모멘텀 어센딩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사적인 면을 봐도 전기차 시장과 인프라 투자에 대한 전기차 공장 증설 이런 내용만 밑바탕이 되어도 충분히 매수해 볼 만한 타점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벌써 5분밖에 안 남았는데 나머지 종목 한번 계속 언급해 볼까요? 다음 화학업종입니다. 화학업종 SKC. 네, SKC는 뭐 우리 컴퓨터뿐만 아니라 이런 LCD, LCD와 OLED 그리고 태양 전지, 뭐 페트에도 포함이 되고요. 페트 필름에도 포함이 되는 재료들을 생산하여 납품하는 그런 필수 제품들을 필수 제품들에 대한 보유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SKC가 SKC 솔믹스 그리고 SKC 텔레시스가 있으며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동박 제조업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전기차 핵심입니다. 예,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상승 모멘텀을 보여줬죠. 예, 자회사에 대한 어느 정도 보유 지분도 많이 가지고 있고, 최근에 폴란드 동박 공장 설립 추진 소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예, 강세를 보였으니 이런 재료들 놓치지 말고 수익을 볼 수 있을 때, 그리고 이런 가격 전략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궁금하시다. 지금 하단 티커에 보이시는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계속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자, 얼마 안 남았는데 계속해서 한번 브리핑을 해볼게요. 자, 다음 친환경 그린 뉴딜에 대해서도 빼놓을 수 없죠. 예, 필수 소재 수소 관련주입니다. 두산 퓨얼셀 언급드리고 싶고요. 자, 두산 퓨얼셀은 우리나라 국내 내수 경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업이 굉장히 베일에 많이 쌓여 있는 그 해외 수주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그 중에 미국에도 전반적인 수주를 하고 있고, 또 미국의 법인이 또 두산 퓨얼이 법인이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처럼 세계적으로 최근에 세계 기후 정상회의 했었고요. 그리고 5월 말에 우리 서울에서도 피포지 정상회의를 진행을 했었죠. 그죠? 예, 여기서 언급됐던 것이 수소 사업인데, 수소 사업의 대장주로 보시면 되겠다. 예, 뭐 S퓨얼셀도 있고 뭐 많지만 저는 두산 퓨얼셀이 지금 굉장히 가격적으로 메리트 있는 자리에 와 있다라고 언급을 해드리고 싶고요. 네, 지금 좀 가격이 잘못되어 있는데 지금 4만원대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4만원. 네, 4만원 돈에 46,000원. 와, 오늘 저기 수요일 아침인데 지금 장중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46,000원 돈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언제부터 추천드렸냐? 4만원 부근 저점 형성할 때부터 강조드렸습니다. 어디서? 우리 노란 톡방에서. 지금 수익 내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예. 정부에서 친환경 에너지 중 수소 전문 기업을 11개 등록하였는데 이 중 상장된 기업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수소 경제 육성의 주도주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네. 기술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노란톡방 오시고 또 실시간 미디어 방송을 통해서는 또 제가 사업 보고서까지 같이 훑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이게 보시기 어려운 공시에 대한 해석, 분기 보고서에 대한 해석 능력들 제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노란톡방에만 들어오시면 이런 내용들 다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려서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일단 들어오셔서 가격 전략에 대한 제시 받아보시면 후회는 절대 안 하실 겁니다. 오히려 수익 내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란톡방 지금 들어오시면 이런 종목들,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정리를 해보시면, 자, 마지막에 또 제가 언급을 더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 6월 9일, 네, 목요일이죠? 목요일 맞나요? 네, 목요일 맞나? 다음 주, 잠시만요. 다음 주 수요일이네요. 예. 사주 수요일 날 우리나라에서 저기 인터배터리에 대한 그 국내
배터리 전문 전시회를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뭐 대기업들이 많이 참가를 하죠. 예. 삼성 SDI, 네, 삼성 SDI 그리고 뭐 SK 이노베이션, 예, 이노베이션 그리고 마지막 또 뭐가 있죠? 예, LG 에너지 솔루션. LG 에너지 솔루션은 아직 상장은 안 돼 있지만 LG가 최근에 기업 분할을 하면서 굉장히 휴대폰 기업 저기 사업을 포기하고 역량을 이런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 집중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이런 대기업들이 참가를 합니다. 예, 어디에? 인터배터리 2021에 참가를 하고요. 에너지 저장 장치 그러니까 이제 ESS에 대한 기술력을 선보일 예정이라서 이런 대기업들에 대한 정보 또한 제가 지속적으로 언급을 드릴 텐데 어디서 바로 이 하단 특허에 보이시는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지속적으로 추적을 합니다. 저는 이런 시사적인 부분도 계속 추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밑으로 지금 저만 전문가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제 밑으로 좀 서브로 전문가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바이사이드로 이제 정보 분석을 하는 전문가들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신속한 정보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미 캘리포니아주에서도 6월 15일 날 이제 코로나 규제를 해제를 하고 마스크를 벗는다는 거죠. 마스크 오프에 대한 내용이 경기 화랑기, 경기 회복기로 접어들게 되면서 앞으로도 시장에 대한 전망은 전문가로서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점으로 정리를 하면서 주식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우신 분들, 손실 중이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전망이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또 지속적으로 브리핑을 해드릴 테니까요. 오늘 굿모닝 성공 투자는 여기까지만 해드리고 이번 주 한 주 6월 첫 주 마무리를 잘 지으셔서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전략들 많이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다음 주에도 찾아뵙겠고요.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